여러분의 방 안에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이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1년에 약 100여 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일본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명 자택 면접을 시행했다고 해요.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 약 40분간 모니터에 뜨는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면접관이 바로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회사 내 전 사원의 성격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개인에게 어떤 직무를 맡겼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는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업무 배정에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해요.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이 개인의 성격과 일자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성격과 취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상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강연 주제는 성격을 알면 진로가 보인다인데요. 그렇다면 성격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격을 알면 어떻게 나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에 따라 정말 좀 정해진 그런 잘 맞는 일자리가 있는 건가 봐요. 아무래도 자기의 성격을 더 발휘했을 때 성과가 더 많이 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과 진로 또는 일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자신의 진로를 아직 찾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신의 성격을 좀 떠올리시면 좀 일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안상현 소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능코치 연구소의 안상현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성격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 스스로가 진로를 찾아서 많이 헤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헤맨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취업한 분들조차도 진로를 늘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이렇게 좀 약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성격을 알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일자리 또 어떤 취업,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보다 더 긴장하셨네요. 로저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듯이 각 성격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성격에 맞는 직업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 98%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졸업생들도 그렇고 또 기타 많은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그런 일을 결정하고 또 성공하기까지의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격이 무엇인지 살짝 힌트를 알 수가 있죠. 성격은 단순한 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어떤 내면의 마인드라든가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성공에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좀 성격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성격입니다. 오늘 성격과 진로 두 가지만 얘기할 거니까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격이 뭔지랑 진로 어떻게 찾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문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실 거고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성격이 근데 진짜 뭘까요? 성격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어떨까요? 변한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 성격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래서 3세 때까지 그 아이의 양육 환경에 맞춰서 그 아이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된 성격은 타고난 성격으로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어떤 친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막 오락부락하고 엄청 급하고 다른 사람들 말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서 만났더니 너무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단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그 친구도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과거처럼 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욱하는 빈도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타고난 성격을 찾는 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진실해 보인다, 성실하다, 급해 보인다, 진지해 보인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격이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리액션하는 반응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성격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진지한 분들은 갑자기 불이야라고 했다고 해서 막 허둥지둥 나가기보다는 불이 났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소화기는 어디 있고 어떤 비상구를 찾아서 어떻게 나갈까?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불이야 하면 그냥 무조건 나 살려라고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나갈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잖아요. 같이 나가요. 이쪽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또 도와주고 가이드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어떤 패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반복해서 보여지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하는 곳에서도 똑같겠죠. 일을 딱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든 철두철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6시 퇴근 시간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막 선배들 찾아가서 묻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 끙끙대면서 하기도 할 거고 어떤 게 옳고 그르다. 제가 그런 성격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내가 속한 이 조직에 도움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성격을 더 발현할 수도 있고 때론 내 성격을 참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 같이 조화롭게 일을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성격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동 패턴이다. 내가 행동을 나타나는.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또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상담가이면서 강사인데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을 결정하는 힘의 중심이라는 것을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머리형이라고 불러요. 머리형.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제가 아까 불이야라고 했을 때 이 프로세서를 따지는 분들이에요. 소화기가 어디 있지?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 거지? 비상구는 어디 있지? 이런 뭔가 절차에 맞춰서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 모든 상황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그런 머리형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거구나. 언제까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하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자 툭 던져주고 언제까지 해와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내가 혼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았을 때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리형은 한마디로 사고 중심이다. 생각하는 기능을 많이 쓰는 거죠. 이 생각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이 가슴형은 어떤 분들일까요? 관계 중심이라. 가슴. 여기 이제 감정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호감 갖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걸 참 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 다 같이 이렇게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너 밤늦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늦게까지 기다려줄게. 같이 퇴근해. 이러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어때요? 더 끝까지 남아주겠죠. 덜 친하면 한 8시쯤 퇴근할 수도 있죠. 먼저 내볼 일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머리를 안 쓰느냐? 문외아야? 그렇지 않죠. 머리도 쓰죠. 하지만 이 어떤 관계, 가슴, 감정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관계가 중요하냐면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을 수용하고 거절하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또 관계잖아요. 거절을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나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걸 가슴형이라고 부릅니다. 장형, 이분들은 본능이에요. 아까 제가 불이야 하면 제일 먼저 튀어가는 사람. 네. 본능적으로 어때요? 불이 나면 도망가야죠. 네. 상황을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해요. 빨리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파라고 하고 본능파라고도 해요. 이분들이 결정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네. 오늘 뭐 강연을 듣겠다. 그러면 강연을 가면은 어떤 강사가 나올까? 그 강사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 강의가 정말로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머리형. 그리고 어떤 친구가 같이 가재. 그러면 그 친구의 말 따라서 가는 거야. 무슨 주제로 강연하는지 몰라. 그 친구의 취향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물어요. 근데 뭐 듣는 거야? 무슨 내용이래?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가슴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필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여기 문 앞까지 왔는데, 어머, 가로수길이 가까이 있네? 가로수길 가야지 하고 또 가는 분들이 장형이에요. 예. 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에 맞춰, 내 필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리고 약간 가슴형 분들이 장형 입장에서는 우유부단해 보여요.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할 때는 갔다가 또 저 사람 얘기할 때는 안 가요. 너 왜 그 친구하고 클럽 갔어? 그러면 그냥 그 친구가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장형인 분들은 내가 가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머리형인 분들은 막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 이태원의 클럽이라는 곳을 내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런 게 난 너무 궁금해. 그래서 가서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자기는 어떤 유형인지 좀 그려지세요? 네. 한 번에 딱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게 그게 나를 아는 거니까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분들이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장애인 분들은 어쨌든 내가 행동을 내 의지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뜻대로 했겠지. 근데 가슴형인 분은 내 뜻대로 했나요? 내 뜻도 반영이 되지만 난 함께하는 이 친구 뜻을 더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함께하는 이 친구는 장형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먹고 싶은 대로 갔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잘해줬거든요. 근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네. 나의 이런 마음을 함께 해줬는데.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죠. 왜? 너도 원했으니까 했겠지. 네가 가고 싶었으니까 했겠지. 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고 판단하니까. 소통이 그런 거예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분들의 어떤 소통 방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그분들과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직장 상사이고 부하 직원일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형인 분들한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가슴형인 분들에게는 공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같이 맞춰주면서 그 다음 일 얘기를, 그 다음에 장형인 분들은 일부터 얘기를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9가지 유형이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 설명드린다는 건 좀
힘들고요. 그냥 핵심만, 특징적인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번 완벽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는 소위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뒤에 있는 단어는 그걸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유형은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조직 안에서요. 완전 일중독이에요. 일요일, 토요일 없습니다. 왜? 완벽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죠. 저런 엄마 만나면 아이들 만만치 않아요. 100개 중에 99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칭찬이 좀 인색하죠. 왜냐하면 좀 더 잘하면 완벽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만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등이야. 이제 더 나아가야죠. 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서는 그런 칭찬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알아볼까요? 4번은 1번은 장형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든 거고요. 2, 3, 4번은 이제 가슴형인데요. 가슴형 중에 4번. 저분은 특별함이라는 게 써 있잖아요. 인생을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이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남들과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게 발달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냐면 연예인들이 많죠.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 똑같은 노래를 해도 학교 종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온몸으로 하는 분들 막 이은미 씨 같이 그냥 노래 하나를 해도 그런 분들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감각들을 이용하거든요. 정말 다르죠, 남과. 그런 독특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제 4번 유형인데 굉장히 괴팍하죠. 왜냐하면 남다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남과 똑같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개성이 좀 많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데 4차원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듣지만 정말 괜찮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면 그 아이디어가 빵빵 터지면서 정말 아이폰, 아이팟, 애플 제품들 같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같이 어울릴 수 없고 너무나 독특하다 보니까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특징이 있는데 8번, 9번, 1번은 장형이에요. 그래서 8번은 난 강해야 돼. 난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9번은 평화롭게 살아야 돼. 우리 모두는 하나야. 인류는 하나야. 막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화해하면서 살자. 이런 분들. 1번은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2, 3, 4번은 가슴형인데 2번은 도우면서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이런 분들. 3번은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4번은 특별하게 살고 5번은 많이 알아야 돼. 뭔가 내가 지식을 탐구해서 그 깊이 빠져들어야 돼. 빌 게이츠 같이. 계속 파고들어서 뭔가 원천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6번은 안전해야 돼. 너무 막 일상에서 일탈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안전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보는. 7번은 노홍철 씨 같이. 인생 뭐 있어? 즐거워야지. 막 이렇게 사는 분들. 그렇게 5번, 6번, 7번은 머리형. 8번, 9번, 1번은 장형. 2번, 3번, 4번은 가슴형.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찾을 때도 이 자신의 성격을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는 것이 도움되는 일들이 있겠죠. 뭔가 품질 관리. 품질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 뭔가 숫자의 오류 아니면은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런 거. 사감 선생님 같은 거. 아주 그냥 탁탁탁 잘하나 못하나 보겠어. 두 발, 너 신발 이런 거 보겠어. 이런 거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4번은 예술가나 이런 거 하면 좋겠죠. 디자이너 이런 거. 마케팅 부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죠. 그리고 6번의 어떤 안전 이런 경찰이나 공무원 이런 거. 남들을 보호해주고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자기 성향이 그러니까 일도 그런 쪽을 따라가면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일을
선택한다면 자기의 성격도 더 발휘를 하고 그 성격이 일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장점이 있어? 아,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격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성격이야? 아, 내가 그런 독특함이 있어? 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 이런 부딪힘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내 일 속에서도 더 잘 내가 발휘할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진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진로는 뭘까요? 예, 뭐 이렇게 이 진로가 아니죠. 예, 진로. 하지만 진로 못 찾으면 술 취한 것보다 더 방황합니다. 예, 저도 거의 20년을 방황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황이 헛되지 않고 지금의 이런 재능 코치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게 된 것도 그 방황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요. 하지만 직업은 진로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하지만 노래 자체가 먼저 즐거워야 됩니다. 어디서든 노래 부르는 게 즐겁고 좋아야, 그래야 그 노래 하다가 작곡도 할 수 있는 거고 작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프로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수하다가 제작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노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직업은 또 따라온다. 그래서 진로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막 재능을 찾아요. 어떤 재능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재능을 발현할까? 그런데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어딘가에 몰입해보기 전에는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너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이 바로 찾기보다는 이게 내 재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믿고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네. 어떤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정말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 너무 잘하더라.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이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발현해보자 라고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능이 나 이게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건 나의 장점인 것 같아 라는 것을 믿고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어떤 것이든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어떤 또 일을 해야 될지.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해야죠. 하지만 그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막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잘 해내면 뭔가 또 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로라는 것은 어떤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것이지 종착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공 습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이라는 건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성공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프로젝트라고 만들어요. 내 아르바이트를 한다. 6개월 동안 어디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내 목표를 세워요. 여기서 무언가를 얻고 갈 것이냐. 인맥을 많이 만들 것인지 어떤 일에 실력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모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예요. 그게 마무리가 됐을 때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 그게 바로 성공 경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면 그것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점점 좁혀줍니다. 일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그 말을 하세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3년간 열심히 얼마만큼 돈을 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저는 돈보다는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한번 여기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수록 내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좁혀집니다. 그게 이제 전 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통해서 진로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분의 이 말이 굉장히 진로를 찾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주어진 그 일이 작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작은 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신발만 정리하던 분이 커다란 식당의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다만 작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성격,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통해서 성공 습관을 많이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 진로, 그 직업 너머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어떤 가치관, 삶의 철학, 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